인사관리 실무, 조직의 변화, 구성원의 구체적 행동 변화에서부터 LG경제연구원에서 2014년 11월 9일에 원지연 연구원이 쓴 글입니다. 몇 년 전에 읽어보고 가지고만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변화 관리를 강조하고 있어서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1. 배경. 기업의 경쟁 구도와 외부 환경이 빠르고 광범위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존 방식과 전략으로는 지속 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는 기업도 변화라는 화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는 일하는 방식이나 조직 문화적인 측면에 관심이 집중되는데 이는 제조 공정과 장치 산업에 의존하던 패러다임이 점차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에서 나오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바뀌면서 실행의 주체인 구성원들이 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를 위한 개방적 근무 환경과 유연한 조직 문화의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변화 관리는 많은 기업에서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변화 관리의 대가인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존 코티 교수의 조사에 의하면 조직 변화 프로그램이 3분의 1이 실패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맥킨지에서 전 세계 기업 임원 3,19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0에서 70%의 변화 프로그램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처럼 많은 변화 시도들이 실패하는 것일까? 2. 조직의 변화가 어려운 이유. 첫째, 익숙한 방식대로 행동하려는 구성원들의 관성 때문이다. 2010년 맥킨지 조사에 의하면 변화 실패 원인 1위가 39%를 차지한 구성원들의 저항으로 나타났다. 감정은 습관이다의 저자인 정신과 의사 박용철은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했다. 조직 구성원들 역시 아무리 조직이 심각한 위기 상태에 직면해 있고 과거 방식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바뀌어야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해도 자신에게 편하고 익숙한 방식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 둘째, 리더만 바뀌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인식이다. 변화에서 리더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리더가 바뀌면 다른 것들은 자연스럽게 바뀔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조직 구조나 제도,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적인 변화, 특히 일하는 방식이나 문화를 바꾸는 것은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리더의 솔선수범이나 추진력만으로는 어려운 면이 있다. 특히 구성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중간 관리층이 변하지 않으면 더더욱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 2010년 이나모리 가즈오가 위기에 처했던 자레 회장으로 취임하여 1년 만에 흑자 전환을 했던 것은 그가 처음 회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지속적으로 리더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셋째,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기존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행동을 추구하게 하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작은 행동 변화부터 시작해서 작은 성과, 영어로 퀵윈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맛보는 것이 변화를 더 쉽게 만든다. 미국 슈퍼볼에서 뉴욕 자이언츠 팀을 2번이나 우승으로 이끈 코치 빌 파셀스는 나는 훈련을 시킬 때 빠른 시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을 먼저 세운다. 작고 가시적인 목표를 이뤄나가면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패배의 습관에서 벗어나 승리의 습관을 가지게 된다라고 그의 성공 비결을 설명했다. 넷째, 구성원의 행동보다 신념과 가치관을 먼저 바꾸려고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조직은 먼저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지향하는 변화의 방향을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는 양상을 보인다. 새롭게 중요시하는 가치나 신념을 먼저 전파하고 이에 적합한 변화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가 정착되면 조직이 바뀔 수 있을 것이라는 접근이다. 그러나 행동 자체보다 가치나 신념은 더 바꾸기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체중 감량이 목표인 가족에게 날씬해지는 건강한 삶의 중요성을 인식시킨다 해서 이들이 갑자기 식단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기는 쉽지 않다.
식기의 크기를 작은 것으로 교체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하고 가족 모두가 운동을 하도록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 스쿨의 경영학 교수인 그레고리 시어는 신념과 가치가 문화로 조성되어 행동 패턴이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동이 신념과 가치를 변화시키고 문화를 바꾼다고 주장한다. 결국 성공적으로 조직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목표하는 바대로 구성원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방법에 초점을 맞추고 접근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3. 구성원 행동 변화를 통한 조직 변화. 인간의 행동은 시스템처럼 합리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성공적인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이성과 감성 모두에 호소할 수 있어야 하고 상황이나 환경도 변화시켜야 한다. 다만 개인이 혼자 결심하고 동기부여가 되어 상황과 맥락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것이고 기업 변화를 위해 리더와 조직 자체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은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첫째, 현재 문제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공유. 조직 변화를 추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위기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인데 변화 필요성을 느낀다고 해서 구성원들의 행동이 쉽게 변하지는 않는다. 그보다는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그 행동이 조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행동 변화 촉진에 더 도움이 된다. IBM을 회생시킨 전설적인 CDO 루 거스너는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에서 조직 변화를 시작했다. 당시 IBM 영업사원들은 고객 미팅보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많았고 엄격한 복장 규제가 사고의 개방성을 저해하고 있었으며 결론 없이 상황 설명에 치중하는 회의 방식이 큰 문제로 파악되었다. 그래서 영업사원들은 고객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을 요구했고 복장 규제도 폐지시키고 회의 방식도 바꾸었다. 이처럼 문제되는 행동이 무엇인지 파악되면 그 행동을 중단하거나 개선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둘째,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과 행동 목표 제시. 문제가 되는 행동과 이슈를 공유했다면 변화의 목표와 요구되는 행동에 대해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일일이 세부적인 규칙과 가이드라인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의 조직에서 사람과 역할,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생각하여 이야기를 구성하고 이를 다른 조직에 대입하여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2년 지의 CEO로 취임한 제프리 이켈트는 구성원들이 업무를 할 때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므로써 그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 것을 강조하였다.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일하는 근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인은 이것이 왜 중요하고 사회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구성원 개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기를 원하는지 반복적인 전달을 하였다. 또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함께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갔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 많은 행동 목표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이고 간단한 행동 변화부터 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얘기한 작은 성공 경험과 마찬가지로 작지만 명확한 행동 제시를 통해 변화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조직의 시스템, 제도를 변화의 방향과 연계. 행동 변화를 촉진하고 이 변화된 행동이 습관화되도록 하려면 조직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조직 환경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 구조, 업무 프로세스일 수도 있고 제도나 상벌이 될 수도 있다. 일하는 주변 환경과 업무 프로세스, 인사 제도 등이 변화 행동을 습관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협업과 소통을 위해 구성원 교류를 활발히 하려면 업무 공간을 붙인다든지 부서 이기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전체 관점의 보상, 상호평가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변화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타겟그룹 형성. 1970년대 일리노이 대학의 린 버치 교수는 콩을 싫어하는 아이들에게 콩을 먹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험을 하였다. 콩을 먹은 보상으로 아이스크림을 받는 방법, 콩의 효능을 설명해 주는 방법,
콩 먹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가 높았던 것은 콩을 열심히 먹는 아이 옆에 콩을 싫어하는 아이를 데려다 놓는 것, 즉 또래 압력을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한다. 따라서 조직 변화에 필요한 행동을 하는 구성원들을 변화의 주체로 삼고 이들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조직에서는 실험과 같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변화 관리자, 체인지 에이전트들이나 구성원들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간 관리자들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월풀이 경우에는 지역별로 혁신위원회를 만들고 혁신 멘토와 혁신 컨설턴트들을 변화의 주체로 활용함으로써 혁신 활동을 더 수월하게 이룰 수 있었다. 다섯째, 저항과 실패 기간을 당연시하고 인해 구성원들의 행동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조직 전체의 변화로 확대하는 것은 더 어렵고 그렇게 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시기를 당연시하고 계속해서 변화를 추진하는 인내가 필요하다. 창의적인 기업으로 손꼽히는 디자인 컨설팅 회사 이데오의 경영진은 구성원들이 실패를 예측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하면서 겪는 슬럼프와 좌절을 누구나 겪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창의적인 시도를 중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식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였고, 구성원들은 그 과정을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토대를 쌓는 것이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결론. 조직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변화의 방향이 오르면 구성원들이 알아서 행동을 바꾸고 따라올 거라 막연히 기대하기 때문에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보면 구성원들은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 변화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어떤 행동을 기대하는지 명확히 하고 이를 강화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조직의 변화는 한결 쉽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